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광윤의 시사진단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는 이미 결정되었고 민주당 후보 역시 그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다. 단 한 사람 안철수 교수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헌법상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왕적 대통령 혹은 제왕적 대통령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력 행사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과 같은 제도적인 차원을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이 국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대한민국 대통령은 반대 진영의 저항이나 지나친 반대에 직면하기 일쑤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신 초기의 촛불 집회로 얼마나 큰 곤욕을 치렀습니까? 물론 그런 저항과 반대에는 대통령과 정부가 빌미를 제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반대 진영 소속의 대통령을 용납하지 못하는 잘못된 정치 문화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과 그 진영이 대통령과 정권에 대하여 반대와 비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때에 따라 그것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점입니다. 언론 역시 양편으로 나뉘어 한쪽은 용비어 첨가를, 다른 한쪽은 정권 죽이기에 앞장서는 등 공론 분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둘째, 관료사회입니다. 관료주의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과거에 비해 나아지는 측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만 부처 이기주의, 복지부동, 지나친 규제, 높은 문턱, 투명성과 청렴성의 부족 등 여전히 개선해야 할 관료사회의 표현은 무척 많습니다. 셋째, 기업사회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권력은 유한하고 재력은 무한하다는 말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5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불법과 탈법을 쉽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경제력 수준에 비해 기업사회의 도덕성과 준법 정신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강합니다. 넷째, 희식정부와 흐름입니다. 과거와 달리 정부가 공개되고 대통령 권력의 일거수일투족이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정부를 독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갖는 권력의 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민주화와 맞물려 네티즌들의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섯째, 현실에서의 대통령 권력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점입니다. 그 기대가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부담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 정보와 시대의 국민들은 보다 빠른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는 편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 만하면 얼마 안 있어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권력 구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막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통찰력, 정치력, 추진력, 소통력 등 여러 자질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슈퍼맨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슈퍼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을 함께 이끌어갈 국정 주체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할 장관과 참모의 인선, 그리고 집권 여당의 역량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버넌스 시대의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안철수 현상은 기존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의 산물입니다.
역대 정부와 대통령의 실패, 정경유착, 금권정치, 당리당략, 국회와 정당의 무능력 등 구시대 정치에 대한 실정이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현상은 기존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기에 따라서는 안철수 교수가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여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안철수 교수가 누구와 더불어 어떤 구상으로 대한민국 정치권을 계획하고 미래의 대안이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안철수 교수는 이에 대하여 아직 밝힌 적이 없습니다. 안철수 교수의 결심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이런 고민의 소산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정치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낡은 체제라고 규정했던 기존 정당과 손을 잡는다면 그것은 낡은 체제의 유지 혹은 온존에 안철수 교수가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말하자면 안철수 현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더라도 안철수 교수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설령 안철수 교수 개인이 이 시대의 지도자감이라 하더라도 그와 함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낼 세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기대 속에는 대통령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현상에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슈퍼맨 대통령이 없듯이 구세주 대통령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인지를 보다 냉철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슈퍼맨을 전제로 한 현행 대통령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